그 중에서 이따 궁금하신 점은 더 물어보시고 일단은 제가 다 이렇게 훑어는 드릴게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하시면은 꼭 보셔야 되는 거, 예, 어닝. 분기 발표했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저는 어닝보다 중요한 거, 수치 발표보다 중요한 거, 그러니까 어닝 위스폰은 이제 이렇게 쫙 캘린더 누르면 쫙 나오거든요. 요게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새해 되면 이런 것들이 발표. 요게 예상이에요. 이게 그게 매출이 7% 올라가게 이렇게 했다. 얘는 예상이 매출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근데 얘가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주가 나락가겠죠. 근데 여기 예상을 이렇게 7% 올라간다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걸 빗했다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테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있는 종목도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페브리가 2월 달인가? 아, 저 진짜 영어 몰라요. 네. 2월 8일이네요. 근데 이 다음 분기 4분기 발표가 예상 날짜인데 요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번복할 때도 있고 조금씩 틀릴 수 있으니까 그 근처 가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4분기 이제 예상이 이제 컨센서스가 뭐 EPS는 이렇고 레비뉴 매출은 이렇다. 예. 요런 거 요것도 꼭 한번 알아두시고 마켓빗. 마켓빗은 다른 거보다도 IPO가 그 업스타트도 작년 말에 그 했으니까요. 그때 만약에 제가 미국 주식이 지금처럼 준비돼 있고 지금처럼 IPO를 공부를 하고 있었으면 그걸 절대 놓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매출이 상장 이전부터 계속 플러스였거든요. 당연히 좀 일부 샀겠죠. 대부분 근데 IPO 주식의 90%가 적자이거나 적자가 더 커지거나 거의 그런 기업들이에요. 근데 제가 저번에 올린 누 같은 경우는 이제 적자에서 거의 해소를 하려고 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또 올려드린 거고, 어쨌든 여기서 IPO 이제 들어가면은 S1 파일. 네, 요걸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제 나름대로 수치를 저 짐작해가지고 그 누를 이제 만든 거거든요. 13F. 왜 위스덤? 저 이것도 공짜로 쓰고 있어요. 유료로 하면 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업스타트. 이게 보면은, 네, 여기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 미국 주식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뭐 뱅가드 뭐 이런 데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블랙락. 뭐 국내 주식만 하는 분들도 들어볼 수 있겠죠. 걔네들이 이제 저번 분기에 이렇게 했다. 이게 날짜가 9월 30일 날 소스 날짜니까 그거를 보고한 날짜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두 달 전 거니까 지금 이렇게 했다고 이걸 보고 사는 건 아니고 이 주식을 이제 기관들이 모아가는지 팔아가는지, 이거는 처음에 얘는 처음에 샀네요. 둘째 날, 셋째 날 그때 사가지고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이렇게 팔았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팔았는데 포트폴리오가 퍼센테이지가 더 늘었죠. 이만큼 팔았는데.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 빔 테라피틱스, 블럭, 예. 잠깐만요. 이렇게 9월 30일 날 많이 산 거, 많이 판 거, 이건 보유하는 거 있는 거. 이거 참조해서 유튜브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참조해서, 그러니까 ARK가 아니라 뭐 뱅가드라든지 유명한 펀드들 거가 이제 뭘 사고 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 저도 지금 그걸 보고서 한두 개를
얘네들이 새로 영입한 거 그런 거를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이거 새로 샀네? 뭐지? 궁금해서 그 뭐 시킹할 바나 다른 거에서 보다가 보니까 괜찮은 것들 그런 거를 C는 저도 사고 싶은데 얘는 팔았네요. 그리고 요게 이제 섹터별로 이제 얘네들이 뭘 모아가는지 최근에 이제 요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걸 늘렸고 줄인 거는 헬스케어. 얘 요새 좀 ARK가 좀 별로라는 소문이 많네요. 헬스케어 내년에 괜찮을 거거든요. 그걸 줄여버렸네. 이득 낼라 그랬는지. 예.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참조하기 좋은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에 뭐 초보분들도 계실 거고 아예 미국 주식 아직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국내 주식만 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 정말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일부라도 비율을 섞으세요. 정말. 예. 그러니까 아예 뭐 진짜 미국 주식 모르겠다 공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ETF랑 우량주 제가 이따 조금 이따 이제 저 참조할 만한 거 보여드릴 텐데 포플 그렇게 짜서 일부라도 하세요. 예, 100% 미국 주식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 좀 있는데 크게는 모른다 혹은 자료를 자세히는 안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하게 50% 정도는 ETF 그다음에 30%는 우량주 가치주 그다음에 성장주 IP는 일부만 뭐 10% 혹은 뭐 조그만 그렇게 사시고 이제 저는 이거보다도 더 조금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저는 내년부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애기한테 양도 증여하려고 하는 목표다 보니까 요게 좀 더 높아요. 한 6, 70%.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위험하고 진짜 본인의 컨트롤 안 되신 분은 중간에 망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가 노력도 앞으로 많이 할 거고 근데 아직까지 그 노력을 안 하고 계신 분은 이거를 좀 더 늘려야죠. 이 정도 하다가 공부하고 자신이 있고 좀 그랬을 때 이 정도까지 늘려나가면 모를까. 예.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주식 간단히 제가 보면은 ETF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그냥 전 대장이 아까 이거랑 그 2배, 3배는 솔직히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거는 좀 2배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단타 위주로 좀 해야지 내년에 횡보할 가능성 크거든요. 지수는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TQQQ 이런 3배 레버리지는 횡보를 하면 깎아먹게 됐어요. 이거는 뭐 좀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빨간 색깔이 추천주라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도 이제 좀 괜찮을 것들 약간 뭐 좀 높을 수 있는데 일단 ETF QQQ 데이터 아까 보셨지만 너무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올 중반쯤에 제가 결심하고 그 카톡에 올렸더니 신도림 님도 요거 사셨더라고요. 도림 님이랑은 좀 겹치는 게 많은데 인도가 지금 한번 볼까요? 인도 지수 펀드거든요. 최대로는 이제 뭐 인도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5년만 봐도 꽤 차이 나죠. 당연히 QQQ가 높은데 올해 거만 보면은 QQQ를 이긴 적이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니까 이제 인도든 베트남이든 이제 이렇게 다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이 좀 기회일 것 같아요. INDA. 예. 그 중국보다 성장률 당연히 높을 거고 베트남하고 비등하든지 1, 2년 뒤, 3, 4년 뒤에는 역전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도를 그 뭐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게 너무 지저분하고 발전이 안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뉴스로 본 바로는 인도로 엄청 가기 시작했고 짓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게 1, 2년에 나오면 또 더 점점 갈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QQQ 미국 거하고 저는 INDA 이렇게 같이 사가려고 하거든요. 요거는 적극 추천할게요, 그냥. QQQ, IND, SXX도 이제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 저도 요거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그냥 종목으로 가져갈까? 아니면은 지수로 가져갈까?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당 관련인데, 배당률이 이게 이제 운용보수고 요게 배당률이에요. 근데 제가 사라고 한 거는 별로죠, 배당이.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배당주인데 성장하죠. 네. 저는 배당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성장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이아랑 SCHD. 그 운용보수도 엄청 작죠. 근데 QYLD 볼까요? 운용보수 제일 비싸요. 근데 배당률도 엄청 높죠. 근데 주가를 볼까요? 그쵸. 배당만, 만약에 이게 계속 유지만 된다면 배당률 11%가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떨어질 때 또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그리고 운용보수가 0.6%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매년이니까. 10년 하면 6%. 뭐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높고 어쨌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그다음에 우량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 검은색은 그냥 적정한 주가, 빨간 거는 약간 높은 것도 있는데 언제나 사도 괜찮을 것들. 저는 홈디포, 코스트코 좀 미국 주식 공부 시작하면서 좀 다시 봤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괜찮게 크는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좀 약간 여기 엔비디아, 퀄컴, 테슬라, 어도브는 다 팔았는데 요거는 다 이제 고평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살 때도 제가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추천주가 아니라 이제 제가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에다 이제 저는 이거 살 겁니다 할 때 다들 뭐 페이스북, 뭐 이게 누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저는 엔비디아를 사기로 엄청 전에 그 작년에는 조금 샀다가 팔았는데 제대로 이제 모아가려고 시작을 한 거지,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하는 100%에서 10%도 안 샀어요.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카톡에다 남길 때 이거를 자세한 걸 못 올리니까 그냥 그렇게 남기면 이제 오해를 좀 하실 수가 있어서 어쨌든 페이스북도 지금 기회 되면 모으려고 하고요. 인투이트.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좀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요게 좀 아쉽긴 한데 미국 주식 아니에요. 프랑스. 예, 이거 루이비통 그다음에 에르메스인가? 그 명품주인데 맨 처음에 샤넬 우리나라 사람들 막 줄 서서 사고 다른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샤넬 주가를 알아보다가 샤넬이 주식이 없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 루이비통 중저가, 에르메스는 고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요거를 이때 샀었더라면 어쨌든 근데 뭐 저 프랑스 주식이라서 그때 안 산 게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명품백 사지 마시고 요거 명품주 사시는 거는 어떨지. 네. 요거는 이제 뭐 배당주나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봤을 때 살만한 것들 중에서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좀 이제 저가요. 얘가 좀 수익률도 괜찮고 얘도 약간 바이든 수혜주까지는 아니고 그 인프라빌 미국에서 이제 진행을 할수록 이제 좀 더 도움 받을 수 있고 지금 좀 가격 메리트가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리오 틴토는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아직 안 샀는데 그 제 예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깊게 생각한 것들이 있다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얘는 요런 거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지금 얘 엄청 낮아요. 퍼도. 이거 한번 볼까요? 내년에 이렇게 될 거다. 예. 근데 주가도 올라가다 말았어요. 예. 요것들은 MP는 올해 초에 이제 저 뭐야 이것도 뉴스, 그래서 뉴스를 보고 그냥 바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좀 괜찮을 때가 많거든요. 좀 이따 이제 뉴스 예시 하나 들어드릴 건데 MP도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이 계속 되니까 그 중에서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제가 바로 찾아가지고 좀 이득을 봤는데요. 그때 알아보니까 이제 MP 같은 경우는 그 MP랑 캐나다 기업 두 군데를 미국 국방부가 지원을 돈을 좀 해서 요거를 이제 키우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살 때는 한 30 초반에 저는 샀던 것 같거든요. 구글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미국 주식을 공부하고 관심 있는 종목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저 구글 파이낸스에서 MP 치면은 회사 홈페이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뉴스. 네. 요거를 자기가 원하는 주식들은 미국 그 주식 대부분 뭐 ADR이나 이런 것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다 메일로 받을 수가 있어요. MP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MP가 1단계, 2단계, 3단계 공정이 있어요. 근데 히토류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가격 당연히 올라갈 건데 제가 판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때 좀 좀 어느 정도 고평가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 그때 이제 1, 2, 3단계 중에 미국에서 이제 얘네가 1단계로 채취를 해서 간단하게 이제 싣고 가공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 중국 공장에서 2단계 그거를 이제 열처리 뭐 등등 해서 가공을 하고 3단계로 직접 쓰일 수 있는 단계까지 만들어서 얘네한테 다시 보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중 전쟁이 좀 더 심화돼가지고 히토를 막으면 미국 히토를 생산 못해요. 예, 아직 단계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요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2023년에 예, 요 3단계를 하겠대요. 3단계를. 그리고 그 전 뉴스에 보면 2단계도 이제 그 내년에 이제 뭐 될 거라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2단계 되는 거 보고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 3단계 이제 시작돼서 뭐 2023, 4년도에 이게 완공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것 때문인지 뭐 계속 MP는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히 실적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근데 얘네가 또 투자를 정부에서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올 초에 공부하다 샀으면 고점이 물릴 수도 있겠죠. 요거고 만약에 미중 전쟁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예, 사도 지금 좀 퍼가 높고 그렇긴 한데 사도 괜찮아요. 휘토류는 계속 비싸질 거고 점점 많이 찾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텔루리안 요것도 뒤에 이제 이걸 비싼데 왜 해놨냐면 지금 비쌀 때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이에 부합하는 상황이 오면은 사도 될 만하다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요것도 뒤에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이 직접적인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다음에 디어 이것도 아까 요게 뭐냐면 미국 주식 탐구 생활에서 그 봤는데 이게 그때 좀 그 제가 보고 나서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그 뒤에 이제 뉴스 같은 데서 이제 막 그 농기계의 테슬라다 막 이런 거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것 때문에 잠깐 많이 떴다가 지금 아마 그저 그럴 거예요. 이게 뭐냐면 트랙터 콤바인 뭐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그게 뭐 대수냐 그랬는데 이게 그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농약도 자동으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뿌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서 안 통하겠지만 인도, 뭐 미국, 캐나다 이런 땅 넓은 데는 이게 기계도 뭐 2배 막 이렇게 비싼 게 아니라 1점 몇 배 이렇게 조금 더 비쌌어요. 기존 기계보다. 근데 그 농약을 90% 아끼게 되고요. 왜냐면 우리 농약 뿌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허공에 우리나라 다 뿌리잖아요. 그죠? 땅정이 좁으니까. 근데 미국 같이 그런 대단히 농협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 비용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옥수수를 키운다. 그럼 옥수수 사이사이에 잡초가 있으면 그 부분만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그거만 잡아서 죽이는 거죠. 이게 혁신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네, 요때쯤 사서 좀 올랐을 때 아마 여기 어디 팔았을 텐데 지금 다시 내려죠. 왜냐면 지금 좀 고평가요. 그 기술력 대비 그렇게 많이 아직 이제 소문이 안 난지 안 팔린 건지 이게 좀 올라가다가 잠깐 떨어졌다 내년부터는 또 이제 겨울이라서 잠깐 내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수치는 좀 괜찮아요. 예, 디어 같은 경우에 예, 요거 지금 조금 싸지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 내년이나 이제 내후년에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기술력 자체는 인정받은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반도체가 내년에 핫할 거라고 다들 예상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다 하시는 그런 거 말고 ASML도 뭐 다 하실 거고. 근데 저 반도체 장비, 우리나라 주식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그 미국 주식 달러로 다 거의 대부분 현금을 받고 나서 그 중에 이제 좀 많이는 안 알려졌는데 좀 얘네도 당연히 P가 일반 주식보단 높아요. 근데 그 반도체 주식 중에서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일단 아까 온세미 컨덕터도 보셨고 KLA 볼까요? 네, 계속 꾸준히 우상향이죠. 이것도 쿼터리로 보시면 좋아요.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그렇죠? 네, 순수익도 그렇고. 근데 30몇, 20몇.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떨어져서 요거는 조금 다른 그 반도체 장비주에 비해서는 좀 약간 괜찮아요. 저 들랑라도 조금 이제 중간 정도죠. 근데 앞으로 반도체가 더 인기 받는다면 전체적인 퍼들도 다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걸 믿지는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애널리스트 수치를 방향만 참조하지 그 수치들을 절대적으로 저는 안 믿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더 깊이 팠던 거 중에서는 제 예상이 더 많이 맞았어요. 물론 잘 모르거나 너무 좀 복잡한 것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이 안 돼요. 너무 그 광범위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결론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기가 이제 계산한 게 좀 더 맞을 수 있으니까 그 참조는 어차피 그냥 이걸 할 바에 그냥 시킹 할 바에도 어차피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한 것들이 밸류에이션이 네. 여기도 나와 있고 아까 뭐 야후에도 다 나와 있거든요. 엔비디아만 봐도 애널리스트 이렇게 몇 년 동안 이제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이 다 있잖아요. 이걸로 뭐 예상해서 하는 건데 이게 1년도 맞히기 힘든데 2, 3년 뒤로 과연 맞힐까요?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오늘 제가 요새 저도 반도체 공부 좀 하고 있어서 오늘 본 건데 굉장히 저평가예요. 그 ADR 기업이거든요.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거. 하이맥스라 그러나? 히맥스라 그러나? 어쨌든 요것도 저평가인데 팹리 쓰고 TSMC 있는 데 쪽이니까 좀 괜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거 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거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을 일으키니 많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요거는 국내 주식하고도 좀 연결되거든요. 예. 뭐냐면 유럽으로 이제 보내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관 하나랑 천연가스요. 러시아가 이제 많이 주니까 그다음에 야말이랑 이렇게 두 개의 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완성이 됐어요. 노르트 스트림 2라는 게 완성이 됐는데 얘가 양이 유럽 쓰는 양의 4분의 1 정도로 보낼 수 있는 양을 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3개가 되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러시아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열지 말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그 총 3개가 되면 뭐 지금 이미 요 2개만으로 여기 이제 밑에 이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고요. 아직 열진 않았어요. 2개가 쓰는 양이 이만큼이에요. 우크라이나 뭐 72%, 헝가리는 65%, 뭐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뭐 높잖아요.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게. 근데 여기다 그 4분의 1만큼을 더한다면 뭐 전체의 한 6, 70%가 러시아 가스가 지배를 하겠죠. 일단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가 너무 유리해요. 왜냐면 지금 유럽 엄청 그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가는 게 이 이유거든요. 최근 뉴스에 요 야말 막았어요. 한번 협박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줄래? 이거 줄래? 뭐 최악은 둘 다
이거 주고 이거 열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뭐 미국이나 다른 국제 공조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게 미치는 여파가 일단은 유럽 현재 지금 최근까지 이거 보세요. 2배 가격.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너무 모자르니까 기름이나 전기나 이제 그런 에너지가 엄청 이제 딸리는 거예요. 이게 유럽으로만 끝나면 저희한테 큰 타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국내 뉴스에서는 이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합병에 EU가 반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이거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러시아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든지 뭐 전쟁은 협박용이지 전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볼모로 잡혀서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당연히 얘네들이 합병을 하면은 이제 전 세계 다른 데서 가스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배가 필요한 거니까 그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 새로 이제 LNG 선을 살 때 단가 협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유가 반대하는 거거든요. 요거 국내 주식 좀 뭐 조선 쪽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이제 물가 관리 지금 어떻게 하려고 금리를 그래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 바이든이 이미 그 탄소 배출권에서 셰일가스 뭐 추가할 생각이 아예 없다래 가지고 그 시추하는 사람들이 거의 더 구멍을 새로 뚫지 않고 현상 유지 줄이고 있다가 이제 막 모자르니까 이제 뚫어놓은 건 최대한 돌리고 있는데도 엄청 모자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자체의 모자란 건 아니고 이제 수출이나 이러기에는 이제 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가를 올리는 이제 도화선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제 요 러시아랑 이제 유럽이랑 상관관계를 보고서 아까 요런 거를 이제 더 찾아봐야겠지만 텔루리안 요거 그래서 지금 좀 올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잠깐만. 좀 진정은 됐네요. 예, 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다. 지금 가스의 지수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러시아의 가스 가격은 틀린 얘기고요. 예, 요게 이제 만약에 도화선이 돼서 진짜 큰 문제가 되겠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얘도 데이터 보면은 들쭉날쭉한데 아직 적자 기업이고 그래서 좀 고평가이긴 한데 그러니까 요런 기업을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뉴스 볼 때 저는 좀 최대한 시간이 나면 너무 뭐 시간이 없어서 애기 보고 뭐 그러느라고 뉴스를 항상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좀 그런 습관 들이시는 게 많이 좀 도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상화폐는 솔직히 코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주식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조금 예전에는 좀 그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뭐 유명한 거 어펌, 뭐 루비노드, 소파이 뭐 이런 거 암호화폐 거래되는 거는 많이 알잖아요. 그런 거 말고 글로벌 페이먼츠가 이제 이것도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데 바이낸스랑 이제 하기 시작했고 뭐 기타 등등 요거 좀 저는 좀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예, 살려고 해요. 여기 뭐냐면 예, 지금 단가도 좀 낮죠. P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적자 기업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일단은 요게 이제 최근에
바이낸스가 국내 코인 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게 좀 규모가 상당해요. 예. 그다음에 구글하고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전 좀 괜찮게 보고, 백드 이거는 이제 마스터카드, 요 마스터카드를 포인트를 이제 가상화폐로 쓸 수 있다는 기사 나오자마자 엄청 올랐다가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지금 그래도 고평가예요. 얘는 매출이 엄청 작은 데 비해서 고평가인데, 어, 코인 자체에 대한 거는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2번 정도까지 만약에 코인이 반토막 이상 안 난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앞으로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여지껏 제가 몇 년 전에 했을 때부터 이제 항상 그때 이제 대폭락이 왔으니까 코인화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걸로 주식에 연관돼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웹 3.0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1.0은 처음에 사업체가 콘텐츠 제공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소비하는 거고, 2.0이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거, 사업체는 플랫폼 제공만 하고 소비자가 직접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크는 게 뭐 틱톡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2.0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몰랐어요. 근데 3.0이 뭔가 했더니 저는 이거 옛날에 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웹사이트예요. 이게 웹사이트인데 블록체인, 순수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EOS 만든 댄이 만든 건데, EOS 이전에 이게 꽤 성공을 했었어요, 한때. 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면 3.0이 앞으로 대세가, 코인이 망해도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일단 300스팀 있네요. 이거 뭐 그때 뭐 몇만 원어치 샀던 거 넣고 나머지는 그냥 저 뭐야, 코빗이나 이런 데서 그냥 사고 팔고 말고, 이거는 파워.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POW, 이거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거 좀 설명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게 어쨌든 블록체인이란 장단점이 이 스팀에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올렸던 글들을 보면 이 사람이 올린 게, 이게 단점은 이게 약간 이제 초창기 모델이라서 그런지 올리면 삭제가 안 돼요. 블록체인 위에 항상 평생 이 코인이 없어질 때까지 이 글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뭐 잘못 올리면 평생 이제 놀림 당하는 거죠. 근데 요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면,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글 올린 거에 좋다 나쁘다를,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도 있고 다른 데 뭐 좋다 나쁘다 있잖아요. 그걸 하면 이 사람한테 돈이 가는 거예요. 요 표시는 제가 이 사람한테 요거 그 했었다는 소리거든요. 요거 제 아이디가 어디 저 밑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이 내 파워만큼 일부가 가요. 그거를 이제 POS 방식하고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요게 망한 이유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여기 보면은 되게 적은 금액 있고, 뭐 제대로 올린 사람도 있는데, 자, 이런 거 봅시다. 뭐 커피액이에요. 근데 이만큼 오르다. 이게 달러는 아니고요. 그 스팀의 코인의 가치만큼의 이제 그 대략적인 금액이 이렇게 받았다는 건데, 그 제가 이게 한참 할 때는 엄청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때 활동할 때는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엄청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양질의 코인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말 공부해가지고 돈도 좀 벌었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타를 다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많은 애들이 이제 막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막 싸움이 번지고, 뭐 미국에 큰 고래가 와가지고 싫어요를 누르면 이게 돈이 막 날아가요.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이게 인기가 시들해진 거죠. 이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양질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냐가 이제 더 사람이 심리가 크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근데 여기서 또 그 지금 코인을 NFT에만 집중하고 계신데, 저는 만약에 코인이 나중에 괜찮게 되면은 그 몇 가지, 제가 더 한 뭐 100가지는 공부했었는데, 골렘 요거가, 요게 아는 분들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골렘 코인이라는 게 이게 실제 생활에 엄청 파급
파격적인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더 개념에서 이더가 아무리 빨라도 아주 0.0001초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나중에 뭐 라이덴 뭐 이런 것까지 개발 단계가 간다면 혹은 뭐 그 이상 컴퓨터 그런 게 개발이 된다면 얘가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컴퓨터 지금 저 뭐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드라이브 그 저장을 다 이제는 저 인터넷상으로 이제 그 저장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드라이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세계에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저만 해도 컴퓨터가 거의 테라 가까이 지금 하드 용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기가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부분을 이더리움 계열인 이 골렘 토큰을 이용해서 그 남아있는 그 용량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면서 이게 그 블록체인으로 보호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그 돈을 이 사람한테 사용료를 이 골렘 코인으로 주는 거죠. 이게 실제 그 시작을 했었을 때 몇 명이 이분인지 다른 분인지 했었을 때 실제 되더라는데 문제가 상대방이 컴퓨터 끄거나 뭐 그럴 때 에러가 생기고 뭐 기타 너무 느리고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보완이 된다면 아직 골렘 코인이 살아는 있거든요. 개발은 되고 있을 텐데 그 코인 생태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 코인들이 좀 많아요. 예. 지금 NFT만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 만약에 코인 제가 내년에 제대로 된다면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웹 3.0이 이렇게 코인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하 왜요? 코인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올해 제주도 몇 번 간 거야? 예? 한 번. 두 번. 예. 그다음에 골렘이 그렇고 KNC가 카이버도 이것도 이제 그 ERC20이라고 해서 이제 이더 건데 일단 제가 이거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웹 3.0 검색하면 미국의 이제 그 뭐 유명한 애들이 이걸로 막 설전을 벌여요. 예. 근데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아까 그 스티미처럼 이렇게 뭐 성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 장점이 뭐냐면 블록체인으로 웹 3.0을 만들면 지금 클라우드 업체 중에서 보안 업체들 있죠.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블록체인으로 만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이버 보안주랑 그러니까 서버도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으로 그 블록체인상 이제 올라가면 그 블록체인을 보관하는 이제 그 관리자 POS 방식에 의한 그 관리자들이 서버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어쨌든 서버도 크게 필요 없고요. 일반 만약에 은행이라든지 그 기타 이제 뭐 오라클처럼 이렇게 서버가 필요한 것들이 용량이 훨씬 적어도 돼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웹 3.0이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 개의 사이트, 두 개의 사이트가 된다면 우리가 주식에서는 사이버 보안 관련주랑 서버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방식으로 만든 이제 그 주식들이 나오겠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코인하고 이제 현실 세계하고 점점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카이버가 뭐냐면 이거는 미국 유럽 쪽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코인들을 수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위믹스 생태계 안에 있는 밑에 하위 다른 이제 게임들의 코인들을 이제 값어치대로 이제 바꿔주는 걸 수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는 아마 유명한 코인들을 다는 못할 거고, 근데 카이버는 전체 코인을 지금 한다고 몇 년 전에 만들어져서, 근데 이것도 뭐 속도나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요 두 개,